연금 계좌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자산만 담으셔야 됩니다. ISA, 연금저축, IRP 이 세 가지 절세 계좌에서 투자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손해입니다. 왜일까요? 수많은 상품 속에서 길을 잃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반복하면 세금 혜택을 다 받아도 결국 노후 자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비극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후 자산을 더 든든하게 지키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세 종류 ETF 조합 비밀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투자 성향별 구체적인 비중 조절 시뮬레이션까지 공개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궁금하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ETF 세 종류만 필요할까요? 우선 제가 최근 받은 구독자님 사연 하나를 소개하며 이야기의 물꼬를 터보겠습니다. 이분은 연금 계좌에 무려 20가지가 넘는 ETF를 담으셨다고 해요. S&P 500, 나스닥 100,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국내 배당주, 심지어 원자재 상품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분산 투자를 했는데도 놀랍게 3년 동안 수익률이 제자리였다는 겁니다. 왜 이런 비효율이 발생한 걸까요? 바로 중복되는 ETF만 잔뜩 담았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는 분산 투자가 중요하지만 비효율적인 중복 투자는 오히려 수익률을 희석시킵니다. S&P 500 ETF 하나면 이미 미국 대표 기업 500개 자동 분산 투자되는 셈인데 여기에 나스닥 100까지 담으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상위 종목이 겹칠 수밖에 없죠. 같은 섹터에 여러 ETF를 분산하면 결국 투자금 대비 종목 분산 효과는 미미하고 관리만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금 계좌의 목표, 즉 장기적인 노후 대비라는 관점에서 딱 세 가지 역할을 정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코어를 담당하며 계좌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성장 ETF. 둘째는 은퇴 후 심리적 안정과 재투자 복리 효과를 위한 현금 흐름 배당 ETF. 셋째는 시장 하락 시 원금을 지켜주는 위험 방어 안정형 ETF. 세 가지 역할이 분명해야 효율적이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각 역할별로 어떤 ETF를 담아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금 계좌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지 우상향하지 못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코어 자산의 부재. 단순히 예금이나 채권만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격적인 성장을 통해 자산 증식의 기본 틀을 다져야 합니다. 코어를 담당하는 ETF는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 S&P 500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가는 초대형 기업 500개가 포함되어 있죠. 역사적으로 S&P 500은 수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8에서 10%의 수익을 유지하며 가장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개별주 투자가 어려운 일반 투자자에게 S&P 500 ETF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매수 타이밍 고민 없이 적립식 장기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입니다. 국내 절세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대표 상품을 비교해 봅시다. 바로 타이거 미국 S&P 500 ETF와 코덱스 미국 S&P 500 ETF입니다. 두 상품 모두 환해지 옵션이 없는 상품을 선택해야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운용 보수입니다. 타이거 ETF는 실질 운용 보수가 0.123% 정도로 최저 수준이며 거래량과 시가총액, 즉 유동성 또한 최고 수준입니다. 장기 투자 시 0.1% 미만의 보수 차이가 10년, 20년 뒤에는 엄청난 수익률 차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연금 계좌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잠자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놓치지 마십시오. S&P 500에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복리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금을 쌓아 올릴 때 시간의 힘이
우리 자산을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시켜줍니다. 이 역할을 대체할 만한 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핵심 역할은 바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배당형 ETF입니다. 은퇴 시점에 이 배당금이 없다면 우리는 시장이 폭락했을 때 강제로 주식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배당형 ETF는 은퇴 후 인출 계획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장이 하락해도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ETF를 급히 매도하여 손해를 확정할 필요가 없죠. 게다가 은퇴 전에는 이 배당금을 자동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당 투자의 핵심 가치입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렉티브, S&P 500 종목 중에서도 배당을 장기간 늘려온 미국의 우량 배당 성장주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초 자산의 가치가 우상향할 가능성을 높여 주가 수익도 함께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국내 인프라 펀드의 대표 주자인 맥쿼리 인프라를 국내 리츠 ETF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편입하여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낮은 부채 비율과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바탕으로 인프라 자산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더해줍니다. 서울 3대 업무지구, 광화문, 강남 등의 우량 오피스 빌딩 중심의 리츠, 예를 들면 SK리츠, 신한 알파리츠, ESR, 캔달 스퀘어 리츠 등에 집중 투자하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추구합니다. 국내 핵심 오피스 시장은 수요가 견고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공실률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 고수익, 고위험이 아닌 꾸준히 성장하면서 배당을 늘리는 ETF입니다. 최소한 기초자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우량한 커버드콜 및 배당주를 선택해야 합니다. 분배금은 분배락일에 주가 하락을 일으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는 성장성이 담보된 상품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이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역할은 바로 위험을 막아주는 안정형 ETF입니다. 공격적인 성장형 자산과 안정적인 배당형 자산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장이 급락할 때 원금을 지켜줄 기둥이 없다면 결국 투자를 포기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CD, 1년 금리형 ETF 또는 머니마켓 액티브 ETF가 있죠. 이 상품들은 채권이나 예금과 유사하게 운용되지만 ETF 특성상 매우 높은 유동성을 가집니다. 시장 금리 수준의 수익을 추정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급락 시에도 가격이 잘 흔들리지 않고 원금을 보존합니다. 이 안정형 ETF의 가장 큰 전략적 이점은 대기 자금과 추가 매수 타이밍 확보입니다. 현금을 예금에 묶어두는 대신 이 ETF에 파킹하면 금리만큼 수익을 쌓으면서도 시장이 폭락했을 때 언제든 즉시 매도하여 저가의 성장형 ETF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총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자산 배분의 핵심입니다. 더 안정적인 일별 수익을 원하시면 CD형을, 약간의 변동성을 감소하고 수익률을 더 원하시면 머니마켓 액티브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보셔야 지금 바로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와 투자 성향별 비중 조절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이 고점 아닌가요? 하고 고민하며 투자를 망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장기 적립식 투자자입니다. 적립식 투자의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 고민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진입하지 못하면 시장이 오를 때 함께 복리 성장의 흐름에 탈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핵심 요약과 임팩트 있는 최종 결론입니다. 연금 계좌는 수많은 ETF를 담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핵심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1. 성장형, 코어. 미국 S&P 500을 중심으로 담아 장기적인 물가 상승률을 압도하는 자산 증식을 책임지게 합니다. 보수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배당형, 현금흐름.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렉티브,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치 인프라 등 상품에 투자하여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비 인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재투자로 복리효과를 얻습니다. 3. 안정형, 위험 방어. CD 금리형 ETF를 활용하여 시장 하락 시 원금 보존 및 추가 매수 기회를 위한 파킹머니를 확보합니다. 여기서 비중은 공격형, 40대 이하의 공격형 투자자는 성장형을 75, 그리고 배당형을 15, 안정형을 10%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50대의 균형적인 투자자는 성장 50, 배당 30, 안정 20%를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형, 은퇴 임박자는 성장 20, 성장 30, 배당 40, 안정 30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장형 ETF의 비중은 여러분의 나이와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성장형 비중을 75%까지 높이고, 은퇴가 임박한 투자자라면 안정자산 비중을 30% 이상 확보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는 복잡할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세 종류의 ETF를 통한 단순하고 명확한 전략으로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연금 계좌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